자, 요즘 정치판 보시면은 참 가관이고 개판이고 뭐라고 할 말도 없죠. 뭐 저 어제 엊그저께 어제도 뭐 저 민주당 뭐라 그러죠? 탄핵 청문회 같은 거 보셨죠? 완전 개판 아수라장이죠. 또 내일 모레 한대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전 참 진흙탕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씁쓸하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유 보수 우파의 생각을 반드시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아무런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깊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거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저는 현역 공무원 시절에 이 업무에 잠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비록 옛날 얘기지만은 기본적인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코 원전 2기 24조 원의 우선 입찰 대상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더라도 나중에 깨지는 경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우선협상, 체코와의 우선협상 대상자 이 계약 자체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2기 24조 원, 마지막 그 다음 2기에서 총 40조 원에 가까운 공사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느끼는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제가 알기로 마지막까지 프랑스랑 붙었습니다. 여러분, 체코는 프랑스랑 같이 나토의 회원입니다. 인접 국가입니다. EU, 유럽 내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리적으로나 뭘 정치적으로 보나 가까울 수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같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듣기로 공사비는 거의 비슷한 거로 나왔다고 합니다. 단지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APR 140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원자력 발전소의 모델을 가지고 체코에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APR 140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모델로서 미국의 승인을 다 받은 모델입니다. 이것은 용량이 140만 킬로와트짜리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많은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는 전부 100만 킬로와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APR 1400 해가지고 14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를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코 정부가 본 겁니다. 그 얘기는 막바로 뭐냐? 같은 돈 가지고 거의 비슷한 돈 가지고 조금 싸지만은 하나는 140만 킬로와트의 용량을 내고 하나는 100만 킬로와트 용량을 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따지면은 공사비에서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공사비라도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40%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치면은. 그 다음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그렇게 악착같지가 않습니다. 프랑스의 EDF라는 원자력 발전 공사는요 스웨덴에 가서 한번 짬뽕을 내가지고 한번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벌써 13년째 공사를 못하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최소한 10년, 15년의 계획을 가지고 미리 설계하고 땅을 매수하고 공사하고 해서 건설해서 송전 계통에 연결시켜서 가정이라든지 공사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기 공급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 10년 내지 15년씩 걸리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스웨덴에서 공사를 하면서 13년 이상 지체를 시켰습니다. 왜? 기술적인 요인도 있었지만은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기술자들의 건조라든지 프랑스 기술자들의 근면하지 못한 점들이 그 사람들의 크레임이 걸렸던 겁니다. 아직도 제가 알기로 스웨덴이랑 프랑스랑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EU 내에서 많이 공감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체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루마니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그동안 폐기했다가 다시 지으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독일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독일이 얼마나 기술 강국이었습니까? 요즘 독일 별 볼 일 없습니다. 많이 짜그러들었습니다. 뭐냐? 전력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공장이 경쟁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심지어 독일에서마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원자력 발전을 다시 돌려야 되겠다. 라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동구 국가들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번에 체코의 2기 내지 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스타트로 해서 그 주변 국가에도 충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15년 전에 UAE의 바라카 원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전부터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도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성적도 이번에 체코 정부에 전부 제출이 돼가지고 그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사항, 여러분들 우리 2000년도에 IMF 외환위기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금 팔고 못 팔고 해도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덕에 그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랑스러웠던 대우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한테 옥을 쥐어든 IMF입니다. 이 IMF가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IMF는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세계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짜기가 제일 짠 데가 IMF입니다. 그리고 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돈도 많이 빌려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정을 평가할 때 되게 짜게 평가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IMF 평가를 갖다가 무섭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의 IMF가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IMF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5%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2.3에서 2.5 그까짓 거 0.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인지는 안 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말 했을 때 조금 했을 때는 5%, 10%, 8% 경제 성장하는 거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국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0.1%, 0.2%, 0.3%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런 시기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1.5%, 2% 이렇게 잡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그런 반열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IMF에서 2.3%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5%로 올렸다는 걸 듣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절대 정치판은 정치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유보수 애국시민들은 우리의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의 애국심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나라가 잘 될 수 있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3시 반에 정확히 출발해서 행진을 나갔다 오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비가 오기 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멸공!